자,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입사의 고구리 고리가 중국어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구리 고리를 퍼치고 싶다. 교수님 말씀이 맞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가장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답을 달라 하는 질문들이 꽤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이름도 멋있어요. 식빵집사. 식빵집사인지 식빵집을 사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멋있는 이름을 가진 분이 조울호가 북경어 하어가 아니고 광동어로는 호라고 하는 거 보면 높을 고를 북경에서는 까오라고 하지만 광동에서는 고라고 할 것 같습니다. 고려를 북경어로는 가오리라고 광동어로는 고리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이걸 정확하게 답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본어를 하고 중국어도 배워서 항상 그들은 리라고 읽는 것이 중국어 발음을 일본이 따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게 보니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에서 지금 까오리라고 그러거든요. 까오리. 근데 들어보면 까고리 그래요. 까고리. 예, 까오리. 그러니까 빨리 하면 가오리 들리죠? 그걸 익숙하고 일본말도 고구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방향이 리인데 중국말 따서 일본이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내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나라 이름이 고리였다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임종삼 선생님이라고 제 그 책을 다 맨날 교정을 보는 선생님. 정말 철저하게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철저하게 교정을 보시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고구려의 르는 중국말로 리인데 굳이 리로 읽어야 하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말의 소리값인 려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우리말 소리값이 다 려로 알고 있어요. 려밖에 없는지 아는 거죠. 그러면서 고리적인 예를 들어도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가장 난점이라는 거예요. 중국말로 려면 우리가 리라 주장을 하는데 또 중국 따라선다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대주의로 몰고 자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건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제가 어학적인 모든 제 능력을 총동원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로 다투게 되면 아까 누가 말했듯이 나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 유튜브 봐라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걸 보고도 뭐라고 문제를 제기했냐면 제가 그분 반드시 나서서 그분과 토론을 해서 그분이 틀리면 자기가 써야 되고 안 그러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이 리자는 중국말로 리인데 굳이 리로 읽어야 하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했죠. 이것을 할 때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리자로 읽지 않는다. 이 리자만 읽지 않다. 중국말로는 평성은 리로 읽고 거성은 려로 읽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조선조 때 잘못 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우리가 잘못 읽어서 그런 거다. 삼국이 똑같은 발음 많아요 지금. 같은 건데 성조가 다른 것을 우리가 잘못 읽은 거라고 가르쳐 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미 강의에 나갔습니다. 자, 중화민국 사회요. 중화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옥편, 최초로 만들어진 사전, 최초로 만들어진 백과사전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에 얘기했듯이 발음이 두 개예요. 리는 갑을, 갑은 레라고 읽었어요. 을은 리라고 읽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름답다, 미호, 화마 이런 것들은 레라고 읽고 고리라고 한 것은 리라고 읽는다. 나라 이름은 아주 요거 제가 넣은 거 아닙니다. 그 사전에 있습니다. 사전에서 얘를 고리를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중화민국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79년까지 썼던 사전을 제가 그대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동국정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까? 동국정운이라는 것은 1447년에 발표한 건데 그 당시 명나라의 홍무정운을 그대로 베낀 거예요. 거기다 한글 운을 달았어요. 한글로 문을 달았어요. 다 보세요. 여기 보면 레가 나옵니다. 이 밑에 동그라미는 초성, 중성, 종성이 갖고 종성이 없는 것은 동그라미를 넣습니다. 이건 리입니다.
이건 레입니다. 자, 있을 때 레는 거성이에요. 핀란드 여자 나와요. 거성 써요. 레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레라는 발음이 있어요. 더 많아요. 그리고 평성이 리라고 쓴다. 그게 떠날 리자하고 같은 의미다. 떠날 리자는 딱 한 성밖에 없기 때문에 꼭 떠날 리자를 씁니다. 용비어천가에도 한문으로 써놓고 리로 읽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봤었을 때 분명히 두 가지 음으로 낸다는 것이 여러 사전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중국어 사전을 보면은 평성과 거성을 모두 리로 읽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나온 아주 제일 큰 중국어 사전입니다. 여기 보면 고울려 하는 것도 리, 나라 이름 까올리 이것도 리. 그래서 다 리자로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어를 배운 사람들은 중국어에서는 리다 라고 딱 박혀 있는 겁니다. 레가 있다고 그건 알지도 못합니다. 분명히 그쪽 옥편이라든가 큰 건 다 레가 나와 있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리로만 쓰게끔 지금 사전이 바뀌었느냐?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바이두 백과사전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현대 한어는 표준어와 방언으로 나눈다. 그 표준어를 보통화라고 그럽니다. 보통화는 바로 북경어입니다. 북방화 또는 북경언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이 표준어는 2000년 10월 31일에 완전히 제정해서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 보통화, 다시 말하는 북경어, 북방언어만 리와 리가, 다시 말하면 거성과 평성이 같이 리로 되어 있지, 그 이전 다른 곳, 다른 지역, 다른 사전 그 이전 건 전부 레와 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중국의 방언에 대한 지도입니다. 지금 이게 북방어입니다. 물론 이 북방어도 6세기와 그 다음에 BC 6세기에는 또 달라집니다. 여기 시안하고 이쪽 난징, 상하이 쪽도 다르고 다 달라집니다. 여기는 만주어를 썼으니까 뭐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은 고구리 때는 당연히 이거죠. 이건 뭐 아니었으니까. 고구리 언어를 썼을 테니까. 그래서 북방어, 우어, 광동어, 민어, 진어, 샹어, 학가어, 간어, 회의어, 핑어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10가지로 나누어서 그 10가지 말은 서로 달라가지고 완전히 달라요. 못 알아들어요. 제가 민남어고 민북어고 달라요. 제가 거기 가서 조사를 했을 때 통역관을 데리고 가야겠어요. 같은 복권성 속에도 통역관 데리고 다녀야 돼요. 시골 사람들, 옛날 사람들을 인터뷰하려면. 그래서 보통화로 통역을 해요. 이 표준어로. 서로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홍콩이라든가 광동어를 가면요. 텔레비전 밑에 전부 한문 자막이 나와요. 한문. 그것도 간체자가 아니라 번체자로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북경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노인들이. 말은 못 알아듣지만 밑에 한문을 보고 그 자막을 보고 하듯이 비로소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영화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만큼 8개 나라는 전체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어를 배우신 분들은 북경어, 2000년도에 표준어가 된 북경어 그 발음만 가지고 이것은 중국어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포털에 들어가 보면 중국어를 따라서 한다, 중국어로 한다 이런 얘기, 비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바로 이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겠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지금 제가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위키 낱말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한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중국어라고 쓰지 않습니다. 중국서도 중국어라고 쓰지 않습니다. 한어라고 씁니다. 거기에 보면 고가, 까오, 꼬우, 고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지금 보통화에서는 까오, 그래서 까올리라고 하죠. 그런데 광동어에서는 꼬라고 해요. 그리고 물론 장음으로 안 하면 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코. 그 다음에 상해 쪽에 가면 고라고 그래요. 이 산동성 상해는 호치 그래요. 하오치 안 하고 맛있다는 것도 조울 호자 그대로 쓰는 거예요.
높을 것에도 그냥 고라고 쓰는 거예요. 고예요, 이것도. 고 또는 가우.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이 있었던 티베트의 꼬리는 소위 여기서 알다시피 고, 리에서 바로 광동어에 가깝게 티베트에서 쓰고 있었다는 것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자도요, 이 보통화에서도 고, 그 다음에 고, 그 다음에 쥐, 이런 식으로 취 여러 가지 발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드시 go로 읽으라고 거기에 나옵니다. 사전에 나옵니다. 사전에.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그리고 광주에서 보면 뭐 가오, 거우, 개오 여러 가지로 나오니까 발음이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뭐 리는 중국어인데 왜 따라서 이 말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 리자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리자를 보면 리는 그냥 리라고 읽는 것은 지금 보통화입니다. 보통화에서도 시라고 읽는 게 있어요. 그런데 광주화에서는 라이 또는 라이 이렇게 읽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고대어에서 레로 읽었던 예고 이것은 리로 읽었던 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평성이고 이것은 거성과 같이 낸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 다르게 읽었다는 거 알고 여러분들이 이른바 중국어에서는 리로 읽는다는 것은 보통화, 북경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전체적인 역사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BC 37년부터 7세기까지 했었던 고구리 시대 때는 나라 이름을 리로 읽었지 보통 레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많은 책에 레로 읽지 말고 리로 읽으라고 여러 군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전 2000년도 이후에 확정된 표준어 사전 가지고 그걸 갖다 주장해서 마치 우리가 중국어 따라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종합을 해보면 리, 라이, 레, 리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중고음에서는 레라고 그랬습니다. 레이. 그 다음에 상고음. 고구리는 어떻습니까? 고구리는 BC 37년이니까 한나라와 그 다음에 삼국시대 때 이때는 상고음이라고 그럽니다. 상고음 때는 레레에서 레. 그러니까 한문으로 그 사람들이 읽으라면 고레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신당서에 가면은 외래어 표기법을 바꾸는 것만 있는데 전번에 다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레로 읽지 말고 고리로 읽으라고 자치통감이 여기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재론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한 발 더 나가겠습니다. 한자 고금 음희라는 사전이 상해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동통화하고 칼그렌이라고 아주 유명한 언어학자죠. 그 다음에 주파카오 이런 사람들이 구성한 것을 보면은 상고음에서는 동통하고 칼그렌 다 고라고 읽었어요. 이 지음이라는 것은 나중에 H로 변했다가 탈락된 겁니다. 코음이다. 그래서 코고 고대음에서는 가우예요. 근데 주파가우는 상고음에서도 가우였다. 그리고 만다린 다시 말하면 지금의 북경어 표준어에는 가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읽은 사람은 가오라 있고 고대음은 가오라고 있고 옛날 상고음은 다 고로했다는 거야. 고구리의 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나드 칼그렌이 가울리라고 했어요. 가울리라고 했죠. 자, 이 가울리라는 건 왜 가울리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은 앞에서 봤듯이 바로 이 가울을 쓴 겁니다. 고대음을 쓴 겁니다. 고대음은 6세기 보통 전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구리는 BC에 생겼으니까 상고음을 읽어야 되는데 고대음으로 읽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채호. 이 신채호 선생도 가울이라고 읽었다고 그랬어요. 조선 상고사에서 보면은 흘승골성의 산상에 건도하야 국호를 가울이라 하야 이두자로 고구리라 쓰니 가울이는 중경 혹은 중국이란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그럼 왜 가울이라고 했느냐? 아까 봤죠? 중세음으로 읽은 겁니다. 그러나 상고음으로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6세기 이후에 세운 나라가 아니니까 이것은.
그래서 가오리가 아니라 고리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뒤로 지금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병도 선생, 가오리. 이 뭐라 하냐, 고구리는 중국에서도 삼국시대로부터는 고구리를 대개 고구리서하고 고구리라고 쓰고 수당시대부터는 고리라 청리하였다. 뭐 이건 제가 논문에서 다 비판을 했습니다. 디테일이지 모든 거예요. 잘못 쓴 건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수당이라고 한 겁니다. 훨씬 그 이전부터 고리라고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가오리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 한국 사람이 가오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게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건 신채호 선생님 거 그대로 딴 거예요. 그대로 그냥 옮긴 겁니다. 한국 고대사 연구라는 책이 1981년에 나옵니다. 근데 이때 가오리라고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다 고구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책에 앞뒤가 안 맞는 글을 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부분을 제 논문에서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에 이미 고구려라고 했는데 가오리라고 했다. 이런 것은 잘못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병도 선생님이나 신채호 선생님이라는 가오리라고 했느냐?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물론 이병도 선생님은 아무 설명도 없어요. 신채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다만 당시의 중세음을 가지고 가오리라고 했다 한 것입니다. 이병도 선생이 고구리는 바로 수릿골, 솔골의 역에 틀림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릿골의 본시, 수읍, 상읍의 뜻에서 도시 이름 내지 나라 이름으로 변했던 것이라고 바뀌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수릿골이라는 번역을 했어요. 이건 제가 뭐 제 책에 자세하게 비판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학들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을 했던 백남훈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옛날에 이 일을 다시 말하면 한문으로 썼던 이름들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끌어낸 것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평양의 그 공명선 선생님도 고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해놨습니다만은 제 책에 그 전부 다 모르는 것은 우리 모르다고 하자. 확고하게 자료가 없는 건 모른다고 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모른다는 건 굉장히 큰 대답이거든요. 잘한 대답이거든요. 그렇게 막 자기가 상상을 동원해서 해놓으면 후학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거 그냥 따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할 때 학문의 가장 큰 그 자세는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자료가 있고 밝힌 것은 밝히고 다른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요. 구루가 구리다. 다시 말하면 구리란 말은 성이라는 뜻이다. 아까 소리꼴이라고 그랬죠. 근데 성이라는 뜻이다는 말을 시라토리라는 그 일본 학자가 썼고 이병도 박사가 또 그대로 또 자리를 굳힙니다. 그럼 아까 소리 것은 뭐이고 그 다음에 이 구리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뜻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시라토리 위지 권 30에 나온 열전에 구루자 구리명 성이야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고구리의 구리는 이 구루와 소리가 서로 크게 닮았다면 성이란 뜻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했어요. 했는데 우리 이병도 선생께서 고구리 국호고라는 구리 명칭의 기원과 의라는 그 논문에서 1956년에 썼습니다. 아주 초기에. 그래서 구루란 말은 성읍을 의미하는 말로서 고구려의 지명에 흔히 볼 수 있는 홀 또는 뭐 자세하게 만주어가 어떻고 뭐 어떻고 다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리라는 것은 구루, 홀, 골 등과 같이 성읍 도시를 뜻하는 말로 인정하는데 거의 이의가 없을 듯하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50년이니까 제가 40-50년 뒤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 한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데 한번 저거 제 해석이 맞은지 아니면 시라토리나 이병도 선생님의 해석이 맞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문에 있습니다. 구루자 구려명 성이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해석했어요. 이 명이라는 게 있죠. 구루 is called 명이란 겁니다.
또는 named, in 구리, 그리고 as 성. 다시 말하면 구루라는 것은 구리나라 말로 성이란 뜻이다. 이때는 구리나라 말로 구루는 성이란 뜻이지 구루가 구리라는 나라 이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콜드에서 인구리거든요. 구리 말로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입구루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세계가 입구루가 됩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해석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구리라는 것은 성이라는 뜻이다. 이걸 입구루로 해버린 거예요.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사람도 중국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부 중국어래요. 중국어, 그러고 막 중국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실제로 중화인민국에 가서 보니까 한유라고 그래요. 한어라고 그래요. 중국어를 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 보면. 중국, 그 나라를,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월남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다 중국이라 안 불러요. 중국이라는 것은 영어로 센트럴 카운실입니다. 센트럴 카운실. 한가운데 있는 나라로서 나머지는 전부 변두리 나라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써요. 제가 구글 번역기로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쓰는가 전부 한번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어나 말레이어로는 차이나 똑같이 쓰지만 독일어, 네덜란드, 루마니아, 웨일즈, 포르투갈에서는 치나. 이것을 I로 읽는 것은 영어입니다. 그냥 다 E로 읽죠.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 자바어에서도 치나. 슬로바키아의 체코어에도 치나. 타밀어, 그 다음에 네팔어에서도 치나. 그래서 전부 치나로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동북공정 백서에 현재의 나라 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중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공화국과 중을 딴 거고 또는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역대 그 자리에 친하에 있었던 나라들 가운데 가장 특징이 있는 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중공이라는 것은 그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과 월남과 한국이, 일본과 특히 한국이 중국이라고 쓴 것은 1980년 이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르고 계시면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는 다 중공이라고 그랬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나라고 그랬어요. 치나가 나온 거죠. 그런데 그걸 불러달라고 해서 그렇게 불러주게 된 겁니다. 자, 역사적인 증거를 대겠습니다. 이 치나라는 것이 그 나라를 얼마나 특징적으로 잘 표시하는가. 저희들은 치나로 앞으로 쓸 거고 중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범어자문명이라는 것이 8세기 때입니다. 아직 당나라 생기기 이전에 범어자문명이라는 그러한 소위 상스크리트 한문 사전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미 제가 강의를 했던 겁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꼬리가 나옵니다. 무클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이라는 것은 지금 인도를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천축국, 이거 인두라고 그랬죠. 인두라고 그러고 그리고 한국은 치나데사라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중국이다 변지다 그다음 천축국을 중국이라고 나머지 다 변지라고 하는데 꼬리는 묵구리라고 나왔다. 묵구리라고. 그런데 여기서 한국은 한나라 한국입니다. 한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이전에 있었던 나라는 진화라고 했는데 이 진화는 이것은 지금 당시 당나라 이전에 썼던 말입니다. 치나데사, 치나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전체 지금 현재 중화인민국 땅에 있었던 전체의 나라를 통칭으로 부를 때는 치나로 부르는 게 좋겠다. 영어로는 차이나.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다지 당나라라든가 위나라든가 명나라라든가 청나라라든가 이름을 불러주고 그걸 통칭할 때만 치나를 하고 지금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중공. 중공이라면 혹시 싫어한다 그러면 싫어할 거 없어요.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다면 중화인민공화국 이렇게 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중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문제가 되냐면
지금까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한나라, 신나라,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진나라, 양나라, 이거 전 이런 것은 성씨가 만든 한나라 뜻입니다. 조나라, 한나라, 조 쭉 해서 전부 한 글자씩이에요. 전부 한 글자씩이에요. 자,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위나라입니다. 위나라가 하도 많이 생기니까 뭐 북위, 동위, 서위 했지만 그 다음에 제나라도 북주, 나중에 주나라, 하여튼 주나라, 수나라, 당나라 해서 모두 한 글자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이름 없어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했냐? 바로 이 나라 이름이 아니라 패권주의 중국의 천하관입니다. 하늘 아래는 중국과 오랑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오랑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중국이라는 건 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천자가 있는 나라. 하늘에를 제사 지낼 수 있는 건 천자만 지낼 수 있다. 연호도 중국 천자만 된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것은 동이, 서쪽에 있는 것은 성유, 남쪽에 있는 남만, 북쪽에 있는 것은 북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이 중국이란 말은 우월 의식을 가지고 주변 국가를 깔볼 때나 주변 국가들이 큰 나라를 섬길 때 이걸 사대라고 합니다. 큰 것을 섬긴다. 이런 때 쓰는 그러한 낱말인 것이지 나라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라는 말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미국 대사관이 북경에 있는 대사관 앞에 그 중국이라고 한문에 쓴 걸 뗐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나는 속으로 미국이 이제 이것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구나, 깨달았구나,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이름, 민족의 이름은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민족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 한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이라는 거 어디서 나온 거냐? 그건 분명치 않아요. 그러면 사만이냐? 그랬을 때 지금 중공에서는 그래 니들은 사만 후손이야. 다음에 자세히 동북공정에서 보겠습니다만 아주 인정합니다. 통일신라 이후 사만, 그것만 우리 역사라는 겁니다.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동이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이족이라는 종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한번 누가 얘기해 보세요. 동이족이라는 종족이 있었습니까? 동이라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물론 거기에 기분이 좋건 나쁘건 우리의 선조들이 속해 있는 건 사실이요. 그리고 지금은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았던 동쪽에 있던 오랑캐 중에 그래도 우리 살아남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종족 이름은 아니다 이게요. 북적족이라는 거 없어요. 남만족이라는 거 없어요. 서영족이라는 거 없어요. 다 오랑캐융, 오랑캐적, 오랑캐만, 오랑캐이자입니다. 뭐 그냥 아전이손이라고 이것은 뭐 큰 대자에 뭐 활궁자 얘기했지만 이거 물론 여기에 보면 이제 개견자가 들어가고 뭐 여기에 보면 벌레축이 들어가고 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단어가 생기고 발생한 이유는 중국이란 개념이 없이 동이는 생길 수 없어요. 중국이란 개념 없이 북적, 남만, 서용은 없어요. 방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방위를 나타낸 것이 아닌 그야말로 우리 종족 이름이었느냐? 그거 누가 밝혀보세요. 누가 내놔 보세요. 그는 이 동족은 어떤 피를 흐르고 있고 DNA가 어떻고 한번 DNA를 하려면 뭘 기준으로 하겠느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라는 말을 쓴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거기서 중국을 쓴다는 그 자체가 중국이 스스로 오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주변을 침략하고 패권주의로 넘어가고 하는 비평화적인 나라 이름이다.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쓰든지 중화 우리 가운데서 화려하게 번성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 일반 명사인 중국을 쓰면 고유명사로 쓰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를 좀 생각해서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